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보사노바, 브라질리언의 리듬과 음악적인 스타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장르라고 볼 수 있는 보사노바라는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사노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브라질의 음악이라는 것 정도는 그래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브라질의 음악이긴 하지만 어떤 음악인지 정확하게 어떤 자세히 또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될 사항은 이제 브라질의 원래 오리지널 음악은 이제 아프리칸 스타일과 아프로 스타일과 이제 브라질의 라틴 계열의 음악이 만난 이제 삼바라는 리듬이 있어요. 삼바라는 리듬 그리고 춤 그리고 음악이죠. 근데 이제 삼바라는 음악에서 조금씩 이제 파생되어 나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 1950년대경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스타일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제 그 경에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겠죠.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자료에 의해서 역사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찾아보면 이제 보사노바라는 장르가 사실 삼바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삼바는 아무래도 퍼레이드 음악, 굉장히 어떤 그 파티 음악이잖아요. 아주 신나고 역동적인 음악인데 반해서 조금 더 이제 신뢰학적이고 감상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좀 서정적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제 막 삼바는 굉장히 막 거칠고 요란하게 저렇게 막 흔들어대고 막 이런 음악이니까 우리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하면 약간 고상한 음악을 이제 추구하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서정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음악을 나왔다고 보통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앙 질베르토 아니면은 뭐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빈 같은 사람들이 이제 출발점이 돼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던 그런 음악입니다.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1950년대경은 사실 미국에서는 쿨 재즈가 유행하던 시기예요. 쿨 재즈,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재즈 뮤지션이 트럼펫터가 쿨 재즈라는 음악을 유행시켰는데 여러분들 재즈 박사 같은 걸 배우거나 관심 있는 친구들은 조금 알 수도 있겠지만 쿨 재즈라는 음악 자체가 굉장히 아주 쿨한 사운드, 아주 어떻게 차가울 정도로 쿨한 사운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역동적인 아주 비밥이 있었다면, 비밥이라는 음악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아주 뜨거운 음악이었다면 좀 더 뭔가 식혀주는 그 듯한 그런 음악이 쿨 재즈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거든요. 또 쿨한 사운드. 근데 반대로, 반대로가 아니라 이제 참 신기하게도 브라질에서 이제 쿨 재즈가 유행한 건 아니지만 브라질에서도 보사노바라는 음악이 비슷한 시기에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운드적으로 비밥에서 쿨 재즈가 나온 것처럼 삼바에서 보사노바가 나온 그런 아주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어떤 세계적인 추세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우연의 일치치고는 굉장히 연관이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보사노바 같은 경우는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막 거칠고 역동적인 음악이라기보다 삼바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서정적이고 가사도 굉장히 감상적인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운드를 추구할 때도 연주할 때 특히 막 거칠게 킥을 밟아서 아니면 막 파워풀하게 막 스네어나 이런 걸 친다기보단 아주 잔잔하게 브라질의 발라드 음악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브라질의 발라드 음악. 그래서 잔잔하게 아주 스무스한 사운드를 표현하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악기 간의 밸런스 그리고 세트 안에서의 밸런스도 여러분들 잘 지켜서 연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사노바 리듬을 기본적인 패턴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는 분들도 있고 잘
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사노바 리듬 패턴은 사실 보사노바 그에서 쓰는 그루브를 일단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안토니오 카르로스 조빔의 뭐 예를 들어 음악들 뭐 웨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데스아피나도 같은 여러 가지 음악들을 찾아보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컴핑들이 있어요. 컴핑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보사노바 음악을 오리지널 보사 음악을 들어보면 보사노바에서는 사실 피아노는 컴핑을 잘 안 해요. 대부분 이제 기타 컴핑으로 아주 부드럽게 컴핑을 하는 스타일이 많고요. 그리고 피아노의 역할은 어떤 멜로디 라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라인을 주로 치는 반면 기타가 컴핑 리듬을 끌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기타 컴핑이 보사노바 리듬의 가장 주된 핵심 리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그런 보사노바 리듬을 드럼을 카피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런 기타 리듬들을 컴핑 리듬을 한번 카피를 해서 림 패턴으로 한번 해보는 거를 일단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그런 사운드를 표현을 하면서 같이 들으면서 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사노바 리듬을 이제 쳐볼 건데요. 자, 이제 왼손 패턴이 보통 우리가 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보통 예를 들어 두 마디가 있다면 두 마디가 A가 있고 B가 있다면 그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끝까지 가야 돼요. 이게 A, B가 완전 뒤집힌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좀 그루브가 너무 이렇게 엉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 B가 끝까지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보통은 그렇게 연주합니다. 그리고 A라는 것, B라는 것을 조금씩 베리에이션 하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지만 너무 이게 뒤죽박죽 되면은 어떤 기본적인 그루브라는 거는 어떤 패턴화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산만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A, B라는 그 어느 정도 그 그루브가 있다면 그 펄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금씩만 변형해서 연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햇으로 스틱과 스틱으로 하는 보사노바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하이햇으로 8분음표를 얌전하게 차분하게 치면 되고요. 나머지가 킥이 쿵, 쿵쿵, 쿵쿵, 쿵쿵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밟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림 패턴을 자세히 이제 들어보면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보사노바라는 음악이 아무래도 잔잔하고 그런 음악이다 보니까 이제 브러쉬로 또 표현할 일들이 꼭 있거든요. 사운드가. 그래서 그런 지금 연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로만 이제 표현하는 경우, 이제 브러쉬로만 표현하는 경우는 자 보세요. 브러쉬로 1 and 2 and 3 and 4 and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룹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1 and 2 and 3 and 4 and 약간 원을 그려주면서
1N, 2N, 3N, 4N. 자, 이런 식으로 그루브를 기본적으로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핑을 위해서 가볍게 탭을 해줍니다. 탭을. 자, 그러면 제가 발을 한번 넣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브러쉬로만 하는 거를 들었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아무래도 브러쉬를 계속 아래 이렇게 원을 그려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브러쉬랑 스틱이랑 같이 하는 한번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틱을 먼저 잡고 한쪽 왼손은 스틱, 그 다음에 오른손은 브러쉬.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른손으로 하이햇을 8분음표 쳤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스네어에서 치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치면 돼요. 알겠죠? 그 대신 사운드를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8분음표만 치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자, 하이햇, 나머지 패턴들 다 그대로 놔두고, 브러쉬로 이제 또 패턴을 바꾼 거예요. 스윕 주법을 써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법을 바꾸는 거예요. 방금 8분음표를 이렇게 치던 거를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위로 갈 때 한 번, 아래로 갈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어렵지 않죠? 주의할 사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쓸어주는 느낌이 안정감 있게 계속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손목 스냅을 써서 자, 요런 느낌만 좀 살려주면은 훨씬 더 아기자기한 사운드의 보사노바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